마침내 김민재 선수가 이탈리아 역사상 최고의 팀이라고 할 수 있는 유벤투스와 정면 승부 벌입니다. 두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이 경기를 보시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내용들, 양팀의 전력 분석, 최신 상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AC밀란이 디펜딩 챔피언이지만 이탈리아 세리에 A의 전통의 강원 역시 유벤투스 아닐까요? 그렇죠. 예, 세리에A 최다 우승 자체가 유벤투스니까요. 그러니까 유벤투스가 챔피언스 리그, 그전 이제 유러피언컵까지 준우승이 너무 많아서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성과가 없다 보니까 이제 밀란하고 약간 좀 비벼지는 그런 게 있는 거지. 세리에A만 놓고 보면 유벤투스가 거의 독보적으로 앞선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사실 나폴리 입단 이후 김민재 선수 좋은 성과들을 많이 냈고 무엇보다 디펜딩 챔피언 AC밀란과의 경기 활약으로 호평을 받았는데 네. 후반기, 그러니까 월드컵 휴식기 이후 치렀던 인텔밀란과의 경기에서 이제 나폴리의 올 시즌 첫 패배가 나왔고 또 네. 그러면서 이번 유벤투스전에 대한 좀 걱정도 따르고 있는데요. 나폴리가 이번 유벤투스와의 경기를 18라운드 첫 번째 일정 한국 시간으로 11월 14일 새벽 4시 45분에 치릅니다. 현재 유벤투스가 2위까지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경기가 우승 경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승부 같은데요. 예, 유벤투스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성적도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이상한 전술 쓰고 그래서 북두칠성 전술 포메이션이니 이런 얘기들까지 있었는데요. 그래도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조기 광탈했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유로파리그도 못 갔는데 단단한 수비로 팀을 재건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그러면서 최근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알레그리 감독이 엄청난 비판을 받기도 했었고 유벤투스가 말씀하신 대로 시즌 초반, 중반, 초중반에는 중위권까지 떨어지면서 챔피언스리그도 못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였는데 어느새 꾸역꾸역 올라왔습니다. 게다가 최근 성적이 엄청나요. 최근 8연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실점이 없어요. 8연승인데 무실점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8연승을 달리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세리에A 8위였는데요. 예. 2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 8과 인연이 많은 유벤투스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본질적인 경기력은 확실하게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최근 경기들도 꾸역꾸역 승이 많았었거든요. 예. 물론 그게 이제 유벤투스의 무서운 부분이긴 하고 또 그게 알레그리 감독의 특징이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경기력보다는 성과를 내는 감독으로 유명한데요. 어떤 의미에서 콘테 감독과 매우 유사점이 있죠. 현 시점까지도 팀 득점은 26골로 5위에 그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경기당 슈팅 숫자는 13.5회로 여전히 8위. 예. 그리고 점유율은 50.2%로 9위. 그리고 패스 성공률 83.5%로 5위. 그리고 강팀은 원래 슈팅 허용을 잘 하지 않잖아요. 예. 근데 슈팅 허용 12.6회로 7위. 결국엔 이 지표상으로만 봤을 때는 여전히 그 중위권, 중상위권 정도의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먹을 골 안 먹고 못 넣을 상황도 넣는 조금은 이제 운이 따르기도 했다. 혹은 결정력이 좋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올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첼시가 고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강팀들의 부진에는 항상 이 부상의 이슈가 있지 않나요? 예, 근데 이제 유벤투스가 최근 8연승을 달리는 동안에도 부상자들이 여전히 많았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그 전에도 시즌 초반부터도 디마리아 부상, 그리고 또 키에사는 아예 유로 때 부상당해가지고 계속 못 나오고 있었고요. 이제 포그바도 오자마자 부상으로 한 경기도 뛰지 못하는 그런 악재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보누치도 부상당하고 또 이제 블라우비치도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콰드라도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주축들의 부상이 많았거든요. 전 포지션에 걸쳐 부상 선수가 있고 무엇보다 블라우비치라는 묵직한 공격수 그리고 보누치라는 수비라인의 리더가 빠졌던 것은 조금 치명적인 이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이 돌아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승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디네세전도 그러니까 경기 내용 자체는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슈팅 숫자가 14대 11이었고요. 그 점유율이 50.5%밖에 되지 않았었고요. 이건 사실상 비등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거기다가 경기 내용도 상당히 고전했으나 86분경에 키에사의 도움을 받은 다닐루의 골로, 그것도 키에사도 이제 경기 막판에 교체 투입된 거였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극적으로 승리를 거뒀던 거였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 키에사의 부상 복귀, 장기 이탈했던 키에사라는 공격 에이스의 복귀가 유벤투스에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앞서서 설명드리고 싶은 선수가 바로 이 다닐루예요. 다닐루뿐 아니라 브라질 수비수인 산드루가 원래는 센터백이 아닌데 올 시즌 유벤투스의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하고 있단 말이죠. 원래는 그 알레그리 감독이 계속 포백을 쓰고 있었거든요. 포백을
쓰고 있었는데 보누치하고 브레메르가 잘 맞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또 이제 다닐로하고 산드로도 예전에는 이제 빨랐던 선수들이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속도가 줄어들면서 경쟁력이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8연승이 바로 이제 전술을 바꾸면서 이루어진 거였는데요. 산드루와 다닐로를 좌우 스토퍼로 배치하는 그런 강수를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브레메르가 중앙에서는 그래서 백스리가 전원 브라질리언으로 구성되는 백스리를 하고 나서는 8경기 연속 무실점을 이어온 겁니다. 결국엔 이 수비의 개선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주전 수비수들의 부상이라든지 또 주전 선수들의 이탈로 인한 불가피한 전술 변화 속에 다리가 잘 맞았다. 근데 그 잘 맞은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유럽 5대 리그 최소 실점을 다투는 팀이 된 거죠. 바르셀로나가 6실점으로 최소 실점이고 유벤투스가 7실점으로 2위인데요. 이 두 팀만이 유럽 5대 리그에서 10실점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실 바르셀로나가 한 경기를 덜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바르셀로나나 유벤투스나 거의 비등비등한 최소 실점을 좀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수비는 안정이 됐다. 그렇다면 역시 공격도 개선이 필요한데 키에사가 일단 돌아왔고 디마리아도 월드컵 때 결국에 결승전에 전화를 펼쳤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둘이 복귀한 게 어느 정도는 물론 그렇게 크게 도움을 주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도움을 주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디마리아는 바로 이제 지난 그 우디네세전에 아예 선발 출전까지 했었고요. 키에사는 아직 선발 출전은 못하고 있긴 하지만은 교체 출전한 4경기 중에 2도움을 올리면서 2경기에서 서서히 에이스다운 면모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알레그리 감독도 최근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디마리아는 확실하게 회복을 했고 키에사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브레메르가 조금 지쳤지만은 루가니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전에 아쉬웠던 그 부상 문제까지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후반기 유벤투스의 우승 도전 만만치 않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승점 6점이 걸린 나폴리와의 경기에는 블라우비치까지도 복귀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면서요? 일단 브레메르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때 이제 부상으로 빠지긴 했었는데요. 브레메르는 확실하게 복귀를 했고요. 쿼드라도하고 이제 그 블라우비치 같은 경우는 훈련까지는 복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도 둘 다 출전은 조금 어렵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 외에 이제 뭐 데실리오하고 포그바하고 보누치는 아직 더 재활이 필요한 상태인 거죠. 예, 블라우비치가 나폴리와의 경기에 최소한 대기 명단에 들어서 감각 정도는 익히지 않을까. 혹은 조만간에 1월 중에는 경기에 출전하면서 나폴리전은 아니더라도 나폴리와의 승점차를 좁힐 수 있는 이후 경기들에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폴리는 분명 상승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키에사 선수의 몸 상태도 중요한 것 같아요. 현지 언론은 현재 선발 출전 선수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현지 보도들이 이게 그러니까 그 투토 스포츠에서는 메인으로 이제 키에사와 디마리아가 동시에 나설 수도 있다 나폴리전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이제 가제타 델로 스포츠에서도 둘이 이제 양날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한 거거든요. 사실 세계적인 선수들이에요. 키에사 같은 경우에는 유로 2020 우승의 주역이고 또 디마리아는 월드컵 우승의 주역이고 또 이미 검증된 선수들이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이 선수들이 나올 경우 또 어떻게 상대할지에 대한 국내 팬들의 또 관심도 높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저희 가제타 델로 스포츠 메인은 루카쿠 또 첼시 얘기한 거 나오네요. 예, 루카쿠가 이제 자꾸 입을 털어요. 예, 김민재 선수와의 대결에서 거의 패배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결과를 또 가져갔기 때문에 루카쿠가 좀 자신감을 가져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일단 유벤투스는 이렇게 흐름이 좋은데 나폴리는 이제 올 시즌 무패 우승을 내심 좀 바랬는데 깨졌어요. 그것도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 가진 첫 경기에서 인테르한테 0대1로 패하면서 11연승이 종료됐죠. 그 11연승이 나폴리 구단 역대 세리아만요. 최다 연승 기록이었거든요. 예, 마라도나 시절까지 넘은 거죠. 네, 근데 아쉽게 그게 깨지긴 했지만은 그 다음 주에 있었던 삼프도리아하고의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예. 어찌됐거나 삼프도리아전은 유벤투스전을 대비한 조금 선수 운영이 좀 눈에 띄었어요. 조금 부진했던 선수들도 빼면서 예를 들면 지엘린스키라던가 그러면서 이제 엘마스가 중원의 첫 선발이었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중앙 수비수도 라우마니가 아닌 제수가 나왔고 왼쪽 풀백도 올리베라가 아닌 후이가 나왔었던 거였죠. 예. 후이 같은 경우도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좋은 점수를 받았고 오시멘 선수는 여전히 건전한 득점력을 보였는데 가장 이색적인 부분들이 김민재 선수를 조금 일찍 교체해 준 게 아닌가 싶어요. 김민재 선수를 전반전 종료와 동시에 라우마니로 교체를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이른 시간에 다소 스팔리티 감독 치고는 이른 시간 교체인 거죠. 원래 스팔리티 감독이 교체 카드를 빨리 안 가져가는 편인데 폴리타노를 빼고 로사노를 넣었고요. 또 이제 흐비차를 빼고 지엘린스키 그리고 또 이제 앙기사를 빼고 은돈벨레를 넣으면서 이 선수들이 이전 경기에선 선발 출전했던 선수들이거든요. 예. 체력 안배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후반 18분에서
21분 사이에 선수를 주르륵 바꿔줬던 것조차, 그리고 사실상 주전 센터백 조합인 라흐마니와 김민재를 45분씩만 뛰게 한 것은 유벤투스전의 최정예 전력을 조금 네. 가장 신선한 상태로 쓰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왜 전반전 끝나자마자 김민재를 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스팔리티 감독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요. 김민재는 근육 통증을 느끼고 있었기에 우리는 그를 계속 뛰게 했다가 몇 달 동안 예. 이를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상 방지 차원에서 뺀 거라는 거죠. 그는 경기 템포를 되찾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고 우리는 의료진의 지시에 따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의료진에서 경기 출전 네. 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또 흡이차 선수가 사실 이제 조금 부진한 게 예. 최근에 나폴리가 조금 어려움을 겪는 이유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격진에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흡이차는 날카로움과 체력을 되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는 허리 부상으로 인해 다른 선수들보다 먼저 시즌을 중단했기 때문에 더 긴 휴식 시간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실제 그 11월 6일에 부상 후 이제 그 월드컵 브레이크 앞두고 세 경기를 결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월드컵 휴식기 때문에 선수들의 실전 감각이 떨어졌는데 흡이차는 그게 더 심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부상의 여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전으로 어떻게 보면은 전반기에 엄청난 활약을 펼쳤던 흡이차 선수도 조금은 이제 힘든, 조금 읽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 가운데 나폴리가 1월 이적 시장에 또 수비 보강을 하긴 했어요. 김민재 선수가 전반기에 너무 혹사당해가지고 월드컵에서도 힘들었었잖아요. 예, 뭐 멀티 수비수인 베레진스키를 영입했는데요. 일단 뭐 이 선수를 영입한 가장 큰 이유는 디로렌초의 백업이 사실상 없어서 디로렌초가 안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디로렌초가 그리고 최근에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체력 안배 차원에서 이제 영입을 한 거라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예. 어쨌건 간에 근데 이 선수가 오른쪽 풀백만이 아닌 왼쪽 풀백도 설 수 있고 중앙 수비까지도 다 설 수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김민재 선수의 백업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예, 사실 뭐 나폴리가 챔피언스리그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빡빡한 일정인데 김민재 선수를 제외하면 솔직히 아주 믿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베르진스키 선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양 팀의 역대 전적 살펴보면 일단 역사적으로 성과적으로는 유벤투스의 아성이 좀 대단한데요. 예, 뭐 70승 48무 34패. 이거는 왜냐면 유벤투스는 최강 팀이라고 했었고요. 반면에 나폴리 원래 마라도나 시절하고 이제 비교적 최근 10년 제외하면은 하브리그도 계속 내려가던 약팀이었거든요. 예. 예, 최근 10년간 마라도나 시절이 너무 빛나서 그랬었지.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역대 맞대결 전적은 크게 차이가 나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비교적 최근 맞대결 전적은 나폴리가 그래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예. 최근 5경기 맞대결 전적에서 3승 1무 1패로 앞서고 있고요. 크게 앞섰는데요. 예, 아무래도 유벤투스가 최근에 안 좋았으니까요. 예. 나폴리가 최근 홈에서는 또 3연승을 거두고 있으니까 네. 자신감을 충분히 거둘 수 있겠어요. 이번에 홈 경기니까. 예, 나폴리 안 그래도 그 홈구장이 굉장히 열광적인 응원으로 유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나폴리 홈에서는 어지간한 팀들이 승리하기 힘든데, 예, 나폴리 홈이니까 아무래도 예,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폴리가 이점을 가지고 간다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일단 여러 선수들의 상태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이탈리아 최대 스포츠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가 예상한 선발 명단부터 살펴보겠는데요. 김민재 선수 어떤 선수를 좀 직접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 많을까요? 예, 뭐 아무래도 이제 밀리크랑 붙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블라우비치가 못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물론 뭐 그 모이스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밀리크가 최근 활약상도 좋고 하다 보니까 밀리크의 선발 출전을 가제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오른쪽 윙백으로 맥케니를 예상을 하긴 했는데요. 근데 그 다른 언론들에서는 키에사가 오른쪽 윙백으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들을 하고 있어요. 예, 또 김민재 선수가 라흐마니와 짝을 이루는 주전조로 나올 때는 왼쪽 센터백을 보기 때문에 키에사가 오른쪽에서 치고 들어온다면 김민재 선수가 문전으로 진입할 때 직접 막아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밀리크 같은 경우는 문전에서 높이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또 김민재 선수가 같이 경합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예. 여러 차례 부딪힐 것 같고, 또 이선의 디마리아까지도 공간 침투를 할 때는 김민재 예. 선수가 커버해줘야 되니까 정말 세계적인 선수들, 특히 월드컵에 나왔던 선수들도 다 이제 상대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보시면요, 맥케니 같은 경우도 설령 맥케니가 나오더라도 저 선수도 박스로 타격하는 능력이 좋은 선수고요. 그렇죠. 그리고 키에사도 접고 들어오는 유형이고요. 대신 디마리아가 교차돼서 측면으로 빠지겠죠. 예. 디마리아는 원래 측면으로 빠져서 오른쪽에서 예, 플레이들을 많이 하는 선수니까요. 오른쪽 측면에서. 그리고 코스티치가 직선적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크로스를 많이 올리는 형태를 가져가겠죠. 사실 김민재 선수가 세리에 A 와서
호평받은 게 공중볼 승률이었는데 코스티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경기는 꽤나 많은 공중볼 경합을 하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프랑스 대표 경기에서는 충분히 날카로운 문전 침투나 헤더력을 보여줬던 라비오까지도 예. 김민재 선수가 직접 부딪힐 상황이 있으니까 정말 이번 경기는 김민재 선수가 세계적인 많은 선수들과 정말 정면 승부를 벌이는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코스티치는 크로스의 달인이니까요. 예, 정말 김민재 선수가 이제 월드 클래스 레벨에서 어떤 플레이를 보이는지 좀 확인할 수 있는 경기일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밀리크는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올 시즌 유벤투스가 정말 하나도 기대를 안 했던 영입생인데 오히려 가장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출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블라우비치가 부상이었을 때 상당히 그 역할을 잘해주면서 5골로 블라우비치에 이어서 팀 내에서 득점 2위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 3경기에서 2골을 넣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도 이제 크레모네세하고의 경기에서는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골을 넣으면서 1대0 승리를 견인했는데요. 밀리크가 참고로 세리에A에서 프리킥 12번 차가지고 4번 성공시켜가지고 옵타에서 해당 그 기록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4-05 시즌 이래로 가장 프리킥 성공률이 높은 선수래요. 그러니까 파울도 조금 조심해야 한다. 위험 지역에서 파울하면은 밀리크한테 실점할 수 있다. 요즘 프리킥이 물이 올랐거든요. 예, 사실 시즌 초반에는 오히려 블라호비치도 스트라이커로서 흔치 않은 프리킥 능력을 보여줬는데 워낙 못 만들잖아요. 유벤투스가 경기를 그러니까요. 못 만드니까 약간 프리킥으로 골을 많이 넣는 편이긴 하죠. 근데 밀리크도 그걸 갖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오기 직전 그 위험 지역에서 파울로 끊다가는 프리킥으로 실점할 수 있으니까 이번 경기는 나폴리 수비진, 특히 김민재 선수가 여러모로 큰 시험대에 오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경기 유럽의 18개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의 배당률을 보니까 그래도 홈팀 나폴리의 승리 배당률이 2점대 밑이에요. 1.94니까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우승부 3.46배, 유벤투스 승리는 4.06배입니다. 이렇게 크게 기우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 경기 그렇게 나폴리가 쉽게 이길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은 경기일 것 같아요. 경기 내용은 나폴리가 주도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유벤투스는 경기 내용은 포기한 팀이거든요. 예. 경기 내용보다는 결과를 내는 걸로 아예 그냥 컨셉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는 나폴리가 주도하겠지만은 이렇게 끈끈하게 수비하면서 한 방 노리는 팀이 상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유벤투스 같은 선수들의 전력 자체가 나쁘지 않은 팀이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더더욱 상대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특히 이제 스팔레티 감독 그리고 또 이제 나폴리 자체가 공격적인 팀 컬러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상성이 별로 맞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하지만은 그래도 나폴리 홈이니까 그래도 배당 자체는 나폴리가 더 유리하게 나오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 하지만 사실 유벤투스라는 팀의 저력이나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유벤투스가 이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정말로 나폴리가 조금은 자신의 왔고 크게 앞서갔던 리그 우승 경쟁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건 현재까지는 그래도 7점 차 리드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경기에서 패한다면은 4점까지 줄어들게 되는 데다가요. 또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 세리에A는 그 맞대결 전적을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유벤투스가 조금 더 우위를 점해갈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고요. 게다가 남은 또 한 번의 맞대결이 유벤투스 홈에서 열리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나폴리는 이 경기를 질 경우 어느 정도는 좀 잡았다. 우리가 이제 해낼 것 같다라고 자신했던 리그 우승이 조금 이제 어려워질 수 있다. 나폴리의 후반기 일정 살펴보면 챔피언스 리그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빡빡한데요. 그래도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유로파 리그가 있긴 한데요. 낭트하고에. 근데 뭐 유로파 리그는 어느 정도 올라가기 전까지는 뭐 8강 이상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리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저는 그리고 지금은 우승 경쟁이 가능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나폴리전을 이기면은 더더욱 리그에 집중할 것 같아요. 유로파 리그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게다가 최근 2시즌 인테르 밀란, AC 밀란의 우승을 내준 유벤투스이기 때문에 더더욱 올 시즌 리그 우승에 대한 의지가 강할 것 같고 또 리그 우승을 통해서 하위권 내를 유지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하는 게 솔직히 뭐 전반기를 생각하면 8위까지 떨어졌을 때 생각하면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노리는 것보다 훨씬 더 모든 면에서 뭐 낫기 때문에 리그에 주력한다. 반면에 나폴리는 오랜만에 또 챔피언스리그에서 저 높은 뭐 최대 성적까지 기대하고 있으니까 허투루 보낼 수도 없고 무엇보다 16강 대진표도 쉬운 편이잖아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월달 일정까지도 유벤투스가 유리할 수 있다. 과연 이 경기 삼프도리아와의 경기 전반전만 뛰고 휴식을 취했던 김민재 선수가 좋은 컨디션으로 멋진 수비 보여줄 수 있을지 한준TV 이 경기 보고 나서 분석을 통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